최근에 발표된 탄소중립 계획안이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반에 공개되면서 졸속 통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계획안이 채택된 지 1년 만에 새 정부가 맞불놓듯이 내놓은 안이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전체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계획안에는 2030년까지 사회 각 부분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생활 일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기에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안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성급히 어느 한쪽을 편들기에 앞서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는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2030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연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 한국이 제시한 청사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로 국제사회에 증명해내는 첫 해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오는 7, 8년은 지구 온난화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마지노선인 1.5도를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쟁점을 시리즈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편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탄소 포집 저장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치 달성에 탄소 포집 저장술을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낸 기본계획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이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반면 산업계가 짊어져야 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낮아져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여 만에 연달아 나온 두 개의 계획안이 서로 다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써 전체의 논의가 정치성을 띄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신기술을 놓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기 앞서 그 기술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누구나가 수긍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포집 저장술에 대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영상을 통해 탄소 포집 저장술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기술인지, 실행에 옮겼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려 합니다. 포집 저장술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2018년 보고서에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기온 상승을 1.5도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 기술이 정식으로 활용되는 물꼬를 텄습니다. 당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여러 선진국들이 이 대안에 크게 주목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술을 10분 활용할 경우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이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가 생겨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생겨난 가스를 다시 붙잡아 가둠으로써 대기 중 방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화석 연료 사용 시 생기는 탄소, 그 밖에 여러 제조 공정과 서비스 시설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기타 온실가스를 그 최초 발생지에서부터 줄이자는 것을 원천지 감축이라 부릅니다. 이에 반해 생겨난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탄소를 모아 지구 표면의 흡수원이나 지하 깊숙이 붙잡아두는 방법을 탄소 제거라고 달리 부릅니다. 계획안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원천지 감축부는 플러스 수치로, 탄소 제거부는 마이너스 수치로 표시됩니다. 국가 목표치는 이 두 가지를 더한 네트로 환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원천지에서의 감축을 좀 느슨히 가져갈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 선진국들은 그 중에서도 포집 저장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구조상 제조업, 에너지 시추, 전력 생산 등 기강 산업 부분에서 감축 부담이 더 큰데 관련 시설에 포집 저장 시설을 덧붙이면 그곳에서 뿜어내는 탄소를 모아 가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멘트, 철강 등 친환경 연료나 공정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생산시설, 석유, 가스 시추 과정 또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에서 큰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서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감축분을 2021년 계획보다 800만 톤 줄여준 데 반해 포집 저장술로 제거해야 할 탄소량은 이전보다 100만 톤 늘어난 1,10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포집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탄소 포집 저장술이란 쉽게 말해 특정 시설에서 생겨나는 탄소나 대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를 붙잡아 모은 뒤 지하 깊숙이 매장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기술을 뜻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한 연구기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탄소가 온도 31.1도, 압력 72.9기압에 이르면 밀도는 액체 성질을 띠고 점성은 여전히 기체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하 800m 이상을 파내려가면 이런 조건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깊이로 주입된 탄소는 지층에 난 구멍 사이로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공기로 채워진 구멍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 대신 이 구멍들이 소금물로 채워진 살림 포메이션이나 석유, 천연가스로 채워진 유전지대 또는 현무암 지대 등이 탄소 저장에 유망한 1차 후보지인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질대 전역에서 탄소 저장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멍과 구멍 사이가 많이 통해 있어 탄소를 한 곳에서 주입할 때 넓은 지역으로 번져가는 속도가 주입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탄소가 저장된 지층 외에는 단단하고 밀도 높은 안반이 넓게 형성돼 뚜껑같이 덮어줌으로써 탄소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알고 나면 탄소 포집 저장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을 맡을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일단 영내 지하에 물리적인 저장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내 지하라고 영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규모 저장소를 발굴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구상되고는 있지만 탄소를 액화시킨 뒤 배에 실어 나르는 기술이 아직은 초보 단계이고 그 비용도 비현실적으로 높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일단 국내 저장 공간에 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보태어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르기 위해선 그 전에 채집 필터 집적, 수송, 주입, 저장에 이르는 제방 공정에서 각 부분의 기술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나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로 저장된 탄소가 유출된 위험은 없는지, 화학적 변이를 일으킨 탄소가 지질이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은 없는지 등등 그 안정성이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실정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저장 공간이 적게는 수억 톤에서 많게는 100억 톤까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거칠게 추산된 잠재 용량이고 그중 믿을 수 있는 수치는 2에서 6억 톤 규모라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공주대 권이균 교수가 한국석유공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히길 저장 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평가를 모두 4단계로 나누고 그중 3단계에 가서야 실제로
땅속 지질을 시추해내고 이를 토대로 저장 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이 단계까지 이른 평가는 한국에서 영일만 일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과거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해 캐냈던 시추공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타진하는 소위 2.5단계 평가법을 적용했고, 이 방법으로 학계가 추산한 결과가 4억 톤 내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평가량이 탄소 저장이라는 뚜렷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시추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활용을 위해선 경제성 평가를 필히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후보지가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은 권 교수가 밝힌 범위 가운데 보수적인 수치인 2억 톤쯤으로 일단 잡아보는 게 합당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저장 용량으로 우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2030년 한 해에 약 1100만 톤가량을 땅속에 저장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포집 저장은 한 해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그 양은 2050년 지구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늘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정부는 2050년에 이르러 한 해 5천만 톤 이상을 포집할 계획을 세웠고, 이번 정부도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2030년부터 향후 20년간 매년 1천만 톤에서 최소 5천만 톤까지 늘어날 저장량을 2억 톤 저장 용량에 대입해보면 그 저장 공간은 대략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차버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친 계산이지만 부인하기도 힘든 수치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지역을 시추해 저장 공간을 좀 더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성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권 교수가 밝힌 대로라면 한국의 경우 육지에서는 탄소 저장이 유망한 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륙봉을 노려야 하는데 육지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바다까지 긴 수송망을 갖추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 큰 악재로 작용하고, 그 점을 고려하면 있어도 써먹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 공간이 충분한 거와는 별도로 탄소 포집 저장을 둘러싼 제반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냐는 또 다른 사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제 가동에 들어간 포집 저장 시설은 총 35곳 4,1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는 거진 13억 톤으로 30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한 지질대에 실험적으로 몇십 톤 저장하는 것과 산업시설들의 일상적 공정의 하나로 수백, 수천 톤씩 저장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량의 탄소가 고온고압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경우 주변의 수분, 광물질과 결합해 화학적으로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부에선 화산, 지진 등 지각 활동으로 탄소를 봉인하고 있던 안방층에 균열이 생긴다면 엄청난 양의 탄소가 새어나올 수 있고, 그 경우 지구의 기온이 수직 상승하는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대변하듯 IPCC는 2021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탄소 포집 저장은 지구 유기물과 지질의 화학적 순환과 기후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물 공급과 수질, 식량 문제, 생태계 다변성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유럽연합분과인 UNEC는 2021년 보고서에서 포집 저장술의 사회 용인도가 대규모 실행이 가능한 5단계는커녕 4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용인도는 기술력의 효능성과 안정성, 사회적 합의와 비용 부담 등을 두루 망라해 한 신기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광범위하게 실행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재는 척도입니다. 보고서 글래프에서 보여지듯이 포집 저장소를 이루는 채집 및 집접, 수송, 저장 등 여러 부분의 기술이 대부분 용인도 3과 4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은 이론적으로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진행을 위한 채용 여부를 묻는 단계이고, 4는 이 이론을 소규모의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신기술이 최종 단계인 용인도 5를 받아야 비로소 국가 정책의 한 수단으로 쓰임을 받고 관련 법과 규정을 모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탄소 포집 저장술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용인도 4까지도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기술의 성숙도가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큼 성숙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발표한 포집 저장술 활용 계획을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IEC가 전 세계 수치를 합계해 2030년도까지 각 연도별로 계획된 탄소 저장량을 펴냈는데, 그것을 보면 2029년까지 6,800만 톤이던 저장량이 바로 다음 해 약 13억 톤까지 19배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달성의 중요한 이정표인 2030년도의 의미를 생각해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춘 인상이 역력합니다. 한국 또한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서 2029년 300만 톤이던 저장량이 1년 새 1100만 톤으로 4배 가까이 물려지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기술력이 아직 받쳐주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는 식의 희망적 사고가 담긴 듯합니다. 2030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IPCC를 비롯해 전 세계 석학들이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1.5도 상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7, 8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 후 온실가스 배출을 현격히 줄인다고 해도 북극의 동토가 녹아 봉인된 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남극의 대하가 대거 녹아 대양의 해류가 멈춰서면 지구는 자생적 치유 능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안이 이처럼 촉급한데 이제 갓 걸음마를 뗀 탄소 포집 저장술에다 행여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행보는 이왕이면 쉬운 길로 가고 싶다는 사람의 심리와 결합될 때 위험천만함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그것이 발생하는 원천지에서 줄이는 일은 가스를 모아 지하에 파묻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산업계가 화석연료를 퇴치하고 각 공정을 들여다보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조율하는 일, 늘어날 에너지 소비를 친환경적 대안으로 대거 충당하는 일, 시민들이 에너지 효율을 따져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일 등등은 사회 전체의 총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원천지 감축은 그 방법에 있어 실효성이 이미 입증돼 있기에 정부와 시민이 결단하면 그 결과를 10분 예측할 수 있는 길입니다. 땅을 파고 들여다보니 저장할 곳이 없더라 라는 식으로 허탕칠 염려도 없고 가다 놓은 탄소가
바위 틈을 비집고 새 나올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지에서의 감축은 탄소 제거와 달리 한번 달성하고 나면 그 이득을 쉽게 잃지 않는 확고한 성취입니다.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기술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방법에 눈을 돌리는 것은 오직 그것이 쉬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포집 저장술에 과하게 의존하다 보면 탄소 발생원의 감축 노력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쉬워 보이는 길을 놔두고 굳이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계획안 발표에서 정부는 저장술 부분을 늘리는 대신 기업체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좀 더 파묻으면 되겠지 라는 느슨한 심리를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들은 이런 기대 심리를 경계하기 위해 포집 저장술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를 법령이나 규정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스웨덴은 해외 감축과 포집 저장술을 이용한 감축량이 전체 15%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에 보내는 가이드라인에서 저장량을 유럽 전체 2억 2,500만 톤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양이 한국보다 많네 적네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한국도 향후 관련 법제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포집 저장술을 이용한 감축분의 상한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고 그 수치는 원천지 감축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포집 저장술이 무엇이고 이 기술이 지구 탄소 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IPCC도 시인하듯이 포집 저장술은 만에 하나 지구온난화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여 국제사회가 1.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강제로라도 이것을 끌어내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7, 8년 안에 큰 몫을 하리라 기대하기에는 이 기술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백업인 이 기술을 핑계로 원천지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탄소 저장술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대신하거나 그것을 미루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OECD가 2021년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